밤나무 숲 파수꾼에게 호되게 욕을 먹은 장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며 반성했다. 나는 외형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내 몸을 잊고 있었구나. 흐린 물을 보고 있어서 맑은 연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구나. 이상한 까치는 나의 이마를 스치고 숲속으로 날아가서 자신의 몸을 잊고 있었는데 나라고 달랐을까? 오직 눈앞의 이득에만 전념하는 자는 자신에게 끼칠지도 모르는 해를 자초하는 법이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야기꾼 바다북입니다. 신년입니다. 우선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결심하죠. 그래서 독서나 운동 같은 새해 결심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 결심이나 계획을 응원해주는 글이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시도가 새해라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식의 회의적이고 염세적인 비웃음을 보내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왜 타인의 시도를 비웃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가 라는 주제를 놓고 인류의 자유로운 스승 중 한 명인 도가사상의 대부죠. 장자의 일화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꿈속의 나비가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꿈을 꿔서 지금의 나인가? 라는 뜻의 호접지몽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사상가죠. 장자가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겪은 일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에 나섰다. 얼마쯤 걸었을까? 남쪽에서 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까치는 장자의 이마 위를 간신히 지나서 근처 밤나무 숲으로 들어갔다. 잠시간이지만 장자가 본 그 까치는 인상착의가 매우 괴상망측했다. 그 까치는 날개의 길이가 7자나 되고 눈 둘레는 한치나 되었다. 아주 길고 커다란 날개와 매우 큰 눈을 가진 까치였던 것이다. 이를 본 장자는 그 까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놈은 분명히 까치가 맞는데 보통의 까치보다 한참 넓은 날개를 가졌는데 왜 높이 날지를 못하고 겨우 내 이마 위를 지나서 앉은 곳이 기껏 밤나무 숲이라고? 그리고 저렇게 커다란 눈으로도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내 위로 날 정도로 눈이 어둑한가. 어찌됐든 좋은 사냥감임이 분명한 커다란 까치를 잡기 위해서 장자는 옷깃을 걷어올리고 재빨리 까치를 향해 활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겨누었다. 그런데 까치 주변을 살피던 장자의 눈에 실로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자신이 겨누고 있는 까치가 움직이질 않는 게 아닌가. 보통의 새는 경계를 하고 언제라도 날아서 도망칠 준비를 하는데 이 까칠한 녀석은 가만히 있는 것이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장자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까치 쪽으로 접근했다. 그런데도 까치는 부동 자세로 가만히 있었는데 장자는 가까이 다가가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바로 밤나무 위에 있는 까치는 풀잎 사이에 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까치가 노리는 사마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까치가 금방이라도 날아서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마귀는 가만히 있었다. 그 이유는 장자가 조금 더 다가갔을 때 밝혀졌다. 사마귀 역시 나무 그늘 아래서 맴매 물어대는 매미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모든 사냥감은 자신의 눈앞의 표적에 골몰한 나머지 들이우는 위험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장자는 가지고 있던 사냥 도구를 다 내팽개치고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누군가는 자신이 까치, 사마귀, 매미를 보듯이 자기를 사냥감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 생각은 적중했다. 도망가는 장자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온 밤나무숲 파수꾼이 장자를 잡아두고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밤나무로 들어오는 장자를 밤도둑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한동안 심한 욕설을 듣고 욕을 보인 장자는 돌아와 수의를 식음을 전폐하며 반성했다고 한다. 오직 눈앞의 이득에만 전념하는 자는 자신에게 끼칠지도 모르는 해를 자초하는 법이구나.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가 새해 첫 영상으로 이 이야기를 택한 이유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적인 일이 됐든 운동이나 게임과 같은 취미가 됐든 분야를 막론하고 초보자를 탈피해서 실력이 쌓이는 과정이 있습니다. 숙련도가 올라가고 나름의 전문성이 갖춰지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점 중 하나는 본인의 실력보다 못 미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보통 비웃음이나 괄시 같은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사마귀가 매미를 포박한다는 뜻인 당랑박선이라는 고사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타인을 비웃어선 안 돼. 왜냐면 타인의 감정은 소중하니까. 와 같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타인의 시도나 행동을 비웃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쩌면 누군가의 사냥감이 된다는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시도가 쉬워 보이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좁아지고 마음 역시도 가벼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사냥감이 되는 것이라면 사냥꾼은 누구일까요? 나는 이제 충분히 훌륭해. 남을 비웃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자만심과 그 자만심이 만들어낸 감정적인 감옥이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냥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여러 가지로 결심을 하셨을 줄로 압니다. 모두 다 서로의 목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한다면 2023년 신년을 더 밝은 햇살 같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바다북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